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 배종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들이 있죠. 일반적으로 본다면 수도권에선 서울이 되겠고요. 지방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대전광역시가 대표적으로 보면 집값을 선도하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을 부동산 상승 지수라고 표현을 한다면 선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되겠고, 후행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구, 부산, 대전, 광역시가 되겠죠. 물론 이런 지방 광역시보다 더 후행지수로 가는 지방에 있는 중소도시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즘 들어서 이런 지역들의 부동산 가격이 좀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이죠. 한국부동산원의 시도별 아파트 매매 가격지수 변동률인데요. 세종은 마이너스 0.41이고요. 대전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0.06. 대구도 마이너스 0.05라는 거죠. 여기에 서울은 아직까지는 0.03%인데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동안 화려했던 얼마나 많이 서울 아파트 가격 많이 달렸습니까? 그렇죠. 온통 빨간색이었지 않습니까? 서울, 인천, 경기도가 온통 빨간색인데 이제는 색깔부터가 완전히 노란색으로 좀 노릇스름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상승세가 완전히 꺾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서울 강북에 있는 14개 구인데요. 호가가 하락하고 있고 급매물이 출현하고 있으며 강북구, 도봉구, 은평구는 마이너스로 전락을 했고 동대문,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조차도 보합입니다. 보합. 오른 곳도 없고 떨어진 곳도 없다. 중요한 거는 그동안 상승했는데 이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0.00%라는 겁니다. 상승세가 완전히 잠식당했다? 그래요. 이렇게 강북에 있는 14개 구를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강남에 있는 11개 구도 마찬가지죠. 서초구는 구축 아파트 대단지 위주로, 강남구는 상대적으로 저평가 인식이 있는 중대형이나 신통기획 등으로 통해서 진척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그런 지역에 대한 재건축 위주로, 송파구는 인기 단지 위주로 상승했으나 상승폭은 축소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관악구나 금천구는 보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꺾이는 시기에서는 그나마 버티는 지역은 강남 4구 정도는 어느 정도는 좀 버티고 나머지 지역은 휘청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경기도의 상승률이 0.04%에서 0.02%로 상승률이 이렇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45개 시군구 중에서 25개 지역이 상승폭이 축소되고 있고요. 수원 팔달이나 고양 일산 서구는 보합으로 전환이 됐고 의정부 하남시는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세까지 전국적으로 보면 빨간색이 없어요. 빨간색이 없고 오히려 이제 서서히 하락하는 지역, 세종, 대전, 대구는 전세 가격 지수조차도 이처럼 하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볼 때 매매와 전세가 동반하여 상승세가 꺾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이런 상태에서 시도별 아파트 전세 가격 변동률을 놓고 볼 때 이제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0.16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울산 지역에는 전세 수요가 계속 붙고 있다. 아마도 조성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고 있으니까 이런 영향성도 어느 정도는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즉 조성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울산이나 거제 쪽으로 몰린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전국에 있는 30대, 40대, 50대들이 울산으로 오게 되면 그렇죠. 전세를 구한다. 아니면 월세를 구한다. 그러니까 전세 가격 지수 변동률이
울산은 플러스 0.16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가장 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튼 뭐 그래프로 살펴보면 매매가 됐던 전세가 됐던 좀 재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특히 작년 4월달 이후에 서울시장 선거 이후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이슈에 가지고 서울 쪽 아파트가 많이 상승했죠. 즉 선행지수인 서울 쪽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니까 전국적으로 광역시급들이 또 덩달아서 상승했지 않습니까? 후행지수까지 올라가서 결국 작년을 놓고 본다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크게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상승세가 작년 연말까지 아무튼 흘러갔다는 거겠죠. 그리고 작년 12월 달 이후에 급격히 이러한 상승세가 꺾였다는 겁니다. 뭐 꺾이니 왜야 뭐 제가 뭐 수차례 말씀드렸죠. 금리 인상의 영향이 크고 또 대출 규제 좀 심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 부동산 시장에 영향이 끼쳤다. 또한 공급 확대, 주택 공급 정책을 계속 확대해 나가니까 주택 가격 또한 전세 가격 지수가 이렇게 꺾이는 거로 표로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하니 서울과 경기도 그리고 대구, 대전까지 아파트의 가격이 부동산의 가격이 하나씩 둘씩 하락으로 전환되는 지역이 증가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이 무너지는 건가요? 하지만 또 쉽사리 무너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상승세가 이제 많이 꺾였다. 그리고 앞으로도 하락하는 지역이 나타날 것이다. 그렇다고 뭐 급락이나 폭락은 없고 다만 지금까지 많이 상승했다면 어느 정도 좀 내놓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기에 영끌이나 비투, 주줍? 그래요. 뭐 이런 시기에도 뭐 주줍을 한다는 분이 계시다면 거의 뭐 충격적이라고 봐야 되겠죠. 요 주줍이라는 거는 주줍을 해야 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에 부동산 가격이 막 달려 기존의 아파트 가격이 막 올라가고 새로 짓는 분양 가격들이 막 올라가고 또 새로 짓는 아파트들의 프리미엄이 올라가고 이런 와중에 미분양 아파트가 생겼네? 그러면 주줍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처럼 미분양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주줍을 한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되겠죠? 또한 이 상태에서 야 그래도 아파트 가격이 떨어졌으니까 내가 생각한 가격만큼 떨어졌네? 그래서 나는 저가 매수를 하겠다. 그래요. 생각은 참 아름다운 생각이죠. 저가에 사서 고가에 팔아라. 참 이론적인 생각이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시기에 저가 매수를 했는데 운 나쁘게도 더 떨어지고 있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또한 전세 금액이 하락한다면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한다면 돈을 돌려줘야 되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서 지금 같은 시기에는 쉽사리 저가 매수를 할 이런 생각을 좀 버리셔야 되겠죠. 또 이제 추가 매수 그렇죠. 내가 현재 뭐 1가구 2주택인데 야 그 가격이 좀 떨어졌네. 그러면 또 하나 더 사겠다. 그런 순간 1가구 3주택이 되겠죠. 그러면 1가구 3주택이면 다주택자가 되는 거죠. 원래 다주택인데 또 하나 추가로 샀어. 그러면 취득세가 12%가 되겠죠. 양도소득세는 기본세율에다가 플러스 30%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이런 시기에는 추가 매수 또한 조심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상까지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도원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